자, 플랜을 먼저 플랜을 깔아도 되고,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건 박스를 깝니다. 박스를 깔고, 네, 스케일은 당연히 맞춰주는 게 좋죠. 정사각으로. 네, 이렇게 맞춰주고 000으로 꼭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퍼스펙으로 보시고 카타나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카타나를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직사각형 이미지잖아요. 지금 얘를 보시면 직사각형 이미지죠. 그러면 이제 플랜도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고 위에 있는 이 플랜만 남기고 날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똑바로 세워줄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엣지만 그리시면 끝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안 만들 거예요. 얘는 왜 안 만들까요? 얘는 따로죠. 분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원메쉬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얘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땁니다. 일단 플랜을 이렇게 딸 거예요. 아까 제가 하드 서페이스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잡는 게 좋다고 했었죠? 큼직큼직하게 넓게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 안 좋아요. 맨 처음에는. 자, 쭉쭉 갑니다. 일단 여기 종이 인형 만든다고 생각하고 얘를 그냥 따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땄죠. 1차로 땄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 부분 필요 없죠. 얘만 남깁니다. 됐고요. 그 다음 얘만 남기고 나머지 지우시고요.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칼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안 이어져 있죠. 보이시나요? 한쪽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냥 따는 용도고 와이어 이제 우리 만들어줘야겠죠. 이 전에 아까 했었죠. 단검할 때. 요렇게. 요런 애들은 무시합니다. 그냥. 저런 애들은 무시하고 요렇게. 그리고 꼭 오른쪽에 맞추실 필요 없어요. 얘가 마음에 들면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좀 균일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여기는 여기서 꺾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버텍스 지워주시고요. 얘도 우리 이제 아까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요렇게 주면 좋겠죠? 우리 요렇게. 네, 이거는 짬밥 차면은 네, 나옵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버텍스 부분 필요 없고요. 자, 다 정리해줬고, 자, 얘를 잘 정리했나 보는 거는 터보스모스를 한번 걸어보시면 돼요. 혹시 문제 생기는 게 있으면 여기 막 와이어가 이상해졌을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얘 이놈 때문에 어려워요. 이해되셨나요? 사실 얘 빼면 쉬워. 요 놈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 칼 날을 만들어야겠죠. 휘는 거는 둘째 치고. 자, 날을 만들기 전에 이 친구가 좀 얘에 비해서 휘어 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좀 휘어서 얘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럼 FFD 쓰셔서 얘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좀 반듯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지브러시 가셔서 해도 돼요. 굳이 여기서 안 하고 지브러시에서 맞춰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근데 FFD 했더니 요거 뭔가 그리드가 이상한데? 이럴 때는 리셋 엑스폼을 해주세요. 그러면 FFD도 이렇게 반듯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쪽을 살짝 이렇게 휘어 있을 거예요. 일본도가. 자, 됐고요. 자,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칼날을 그려줄 겁니다. 여기, 여기. 하드 서페이스의 또 기본은 무조건 되게 러프하고 심플하게 만드신 다음에 디테일하게 서서히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와이어를 짜게 되면 이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멘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기는 쉽죠, 이제 쉬워요. 자, 여기도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는 이미지를 좀 봐야 알겠죠. 일단 요렇게 끊기죠. 요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요렇게죠. 아까 뭐라 했죠? 와이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형태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걸 좀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뭐 할 거냐면 얘랑 따로 놀죠. 그쵸?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얘는 완전 칼날처럼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갔다는 소리고, 요 친구는 좀 둥글둥글하게 날카롭지 않다는 소리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단차가 생기겠죠. 그런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랑은 같이 갈 수 없어. 그럼 처음부터 와이어를 그리지 마시고, 네, 요 친구를 잡고 디태치를 시켜버리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일단 이놈은 무조건 날카롭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겠죠? 이거 하실 때는 얘가 요 정도 두께라고 요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넓게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좀 덜 가죠? 자, 와이어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신경 쓰지 말고 그리세요, 일단은. 얘를 실린더형으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좀 볼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났더니 여기 이상해졌는데? 그쵸? 예. 이제 지워버려요. 됐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만들면 요 친구의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완성 아니죠? 뒤도 해야 되죠. 까먹고 있었죠? 자, 요런 것들도 여기서 꺾이네. 그럼 제가 꺾이는 선을 잘못 잡았죠.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요런 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건 다 만들고 나서 위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자, 요 친구 잡고, 자, 얘도 칼 날이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하고 났더니 여기 보세요. 요거 혼자 튀죠, 요놈. 네, 요런 것들은 지워졌다가 다시 그려주면은 좋다 그랬었죠. 굳이 저기서 버텍스 노가다 하지 마시고, 버텍스 노가다 근데 해도 됩니다. 원하면 하세요. 무조건 하면 뭐 망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칼날을 여기 이제 자세히 좀 보시면 이쪽이 나중에 오면서 서서히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그거는 이 두 개를 같이 움직이면 좋으니까 다시 잡고 웰드를 시켜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잡고 다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게 같이 움직여 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얘는 날카롭죠?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안 날카롭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친구는 올라가 있고 여기 살짝 내려와 있던가 일본도를 조금 많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자료를. 그러면 얘가 요렇게 두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런 거는 일본도 이미지 많이 보시고 요렇게 지금은 대상을 자기가 자기 찍은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형태가 조금 이상한데? 네, 그럼 여기 보면 이상하죠? 뭐 좀 이상한데? 그럼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나? 그러면 이것도 여기도 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서 버텍스 노가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일본도 날이 애매하게 돼 있네요. 다른 날을 좀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자, 여기 요렇게 돼 있죠? 그럼 자세히 봤더니 얘가 이렇게 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휘어 있으면서 여기가 올라와 있는 거 맞죠? 그쵸?
휘어 있기도 한데 요렇게 단차가 있는 게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올라오죠. 여기가 아니라.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이해되셨나요? 요런 것들 구조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볼 거면 뒷부분은 일단 여기 버텍스 붙여주시고 브릿지를 시켜서 일단은 자, 이렇게 면을 다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그릴 거예요. 자, 이제 그려봅시다. 우리 와이어 그리는 작업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뭐 문제 없어. 무조건 여기에요. 그쵸? 좀 넓게 잡으면 좋다 했었죠? 요거죠. 그리고 얘 친구는 여기가 아니라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헷갈려요. 여기도 날이 잡혀야 되고 여기도 잡혀야 돼. 그쵸? 그래야 하드 서페이스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네, 교차점이 생깁니다. 버텍스 하나에 엣지 5개가 모이는 교차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얘가 교차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하나 다시 또 이거 그려볼게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엣지를 잡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거는 끝에 꺾이는 데를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 단계, 1차 더미 단계에서 형태를 잡는 거라 했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얘로는 몰랐는데 얘를 보고 느낀 건 뭐였죠? 여기가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엣지를 잡는 게 아니죠. 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엣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깔끔한 하드 서페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갈 길을 잃었는데요. 일단 끝까지 보내세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엣지 잡아야 되는데. 여기죠. 그쵸? 여기를 이제 해볼 건데, 자, 문제는 아니죠. 얘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엣지가 잡혀 있어. 그쵸? 그래서 되게 쉬워지는 건데, 어려운 거는 여기는 엣지가 잡혀 있고, 여기는 풀어 있어야 돼. 그런 경우들이 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쉬워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서는 꺾여서 잡혀야 돼요. 그쵸? 요렇게. 근데 얘는 잡히는데 여기는 안 잡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하드 서페이스를 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 여기도 각이 잡혀.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있는 요런 엣지 잡는 작업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꺾이는 데도 잡지만 요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잡아요.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요 친구는 엣지가 필요 없어요. 그쵸? 얘만 필요해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 버텍스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얘만 필요하다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지워 볼게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사각형이 됐죠? 자, 그리고 터보 스무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세 줄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안 주셔도 됩니다. 자, 다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쵸? 요렇게 엣지가 있으면 네, 어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꺾이는데 얘가 꺾이는 데는 엣지 하나에 사이드 한 단씩 줘야 된다고 했었죠. 얘는 꺾이는 거죠. 그쵸? 여기서 각이 잡혀야 되니까. 평면적이라서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얘는 꺾이면 안 되죠. 요런 상황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
얘가 일단 여기서부터는 일자로 바뀌게 되죠. 다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드 서페이스는 삼각형보다 사각형 또는 오각형이 낫다 그랬었죠. 그럼 얘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요 와이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각형이잖아요.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하드 서페이스는 이해보다 외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패턴을 외우기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 와이어가. 그래서 많이 만든 사람일수록 하드 서페이스를 잘해요. 그래서 하드 서페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조금 특징? 다 똑같진 않지만 아트성이 없어요. 예술성보다는 테크니컬이나 조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재능보다. 왜냐면 하드 서페이스는 내가 노력해서 많이 만들수록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드로잉을 천재가 막 드로잉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타고난 게 필요 없어요. 얘는 많이 만들고 그냥 노가다 뛰면은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렇게 엣지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좁게 잡으면 더 날카롭게 꺾일 거예요. 요런 식으로. 더 좁으면 좁을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카로워야 되니까 여기도 뾰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 그려줘야 되죠. 여기 그려줘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까지만 주시고 위에는 귀찮잖아요. 네, 이렇게 링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부분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위에 부분 해야겠죠? 위에 부분 아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만 날카롭지 여기 요 부분만 날카롭지 밑으로는 부드럽게 꺾이죠. 자, 그 말은 얘를 봤을 때 꺾이는 부위 요 부분만 꺾이지 밑으로는 부드럽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자, 일단 여기 이어주시고 네, 여기 일단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게 잡아주시고요. 와이어를 이제 잡아주는 아까 얘기했던 와이어 잡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여기 날카로우니까 여기 잡아주시고 여기 잡아줘야 되는데 안 이어지죠? 아까 뭐라 그랬었죠? 얘를 합치는 방법도 있지만 요렇게 해도 된다 했었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하면 얘 지워줘야 되죠? 그럼 이러면 문제 생겨요. 왜냐면 여기 날카로워야 되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여기 엣지도 여기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날카로워질 텐데. 자, 요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하시다 보면.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동그랗게 돌아가게 할 거냐 여기가 날카롭게 할 거냐 뭐 어떻게 날카롭게 할 거냐예요. 그래서 얘를 잘 분석해야 돼요. 자, 얘를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서 딱 꺾이는 게 보이죠. 여긴 동그랗지 않죠. 그쵸? 그 말은 즉슨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안쪽 보면 어때요? 여기는 날카롭지가 않죠. 부드럽죠.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부드러워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삼각형을 쓰면 안 되지만 네, 이런 경우는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자, 하고 무조건 터보 스무스를 주시고 확인을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날카롭게 여기 끝에는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유를 이제 찾아봐야겠죠? 이유는 요놈입니다. 요놈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얘가 그럼 흐지부지하게 안 되려면 여기 엣지를 이렇게 하나 주시고 여기 바깥으로 하나 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얘도 중간에 끊어져 있죠.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흐지부지 느낌 없어졌어요. 꺾이는 데는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이제 좀 밑으로 내려서 서서히 부드럽게 꺾일 수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버텍스 노가다예요.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이렇게 버텍스 노가다도 조금 같이 해주시면서 자, 이제 이 부분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해결을 할 때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베스트일까? 베스트 와이어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안쪽을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나 줄게요. 그리고 얘를 지우면 얘는 일단 해결이 돼요. 그쵸? 그 다음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 얘 지워주면 해결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와이어 터보 스무스 해주면 여기 와이어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아까 전에 깨지고 난리 나는 거죠. 자, 이 친구 해결해 봅시다. 여기 하나 이어줘요. 자, 그 다음에 얘 1, 2, 3, 4, 5. 오각형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결해 줄 수 있다. 뭔가 조금 이것도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또 와이어 작업은 해주셔야 돼요. 뭐 어떤 게 대략적으로 뭐 어떤 게 있냐. 뭐 여기서 요렇게 해준다거나 아니 방향을 이어서 만들고 싶다. 그럼 요렇게 해준다거나 그럼 다 사각형이 되죠. 이런 와이어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또 요렇게 보면 해결이 됐는데 뭔가 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안 이쁘죠. 그쵸? 그러면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옮기거나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친구를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요렇게. 요것도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터보 스무스. 줬더니 여기 동그랗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직선이야. 여기. 네. 요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각형 때문이고요. 먼저 1차적으로는. 자, 이 친구 퍼뜨려 볼게요. 일단 면이 고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각형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보다 해결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조금 안 이뻐. 자, 일단 얘가 여기 모여있기 때문이죠. 자, 얘 지워줘도 이제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해결해 봅시다. 근데 얘가 이제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 보조선이 하나 생겨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 상관없는 이유가 얘가 있어서인데요. 만약에 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없어. 이런 문제 생깁니다. 얘가 밑으로 쭉 늘어나요. 얘는 요 밑에 요게 있기 때문에 지워줘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또 찝찝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주세요. 네, 가이드 선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해줘야겠죠. 얘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고루고루 분포시켜줘야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요러면은 일단 다 해결이 됩니다. 보세요. 고루고루 분포가 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엣지가 줬어. 그러면은 요렇게 엣지가 와이어를 또 그려주면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와이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자, 여기 그려주시고 저는 요렇게 해주시면 삼각형 여기다가 놔둘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여기 안 놔뒀냐? 좀 큼직한데 퍼트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방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엣지 작업 해야겠죠? 물론 이것도 여기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지브러시 가서 스컬핑 조금 해서 가져오시면 아주 더 좋습니다. 버텍스 노가다 해도 되지만 지브러시 가서 막 스컬핑으로 해서 가져오세요. 뭐 대충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를 이제 지브러시 가져가서 요런 경우들이 많이 씁니다. 이런 게 옛날에는 버텍스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임포트 방금 거 가져오시고요. 요거는 야 여기에 오각형이 들어있어. 그 오각형 삼각형으로 내가 바꿀 거야. 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각형이 삼각형으로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크게. 자,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자, 아까 이상했던 부위 있죠. 여기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여기 이 오각형이 지금 삼각형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SMT 끄시고요. 디바이드를 한 뭐 좀 이렇게 충분히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스컬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컬핑을 합니다. 여기서도 요 모양이 난 안 이쁜데 그냥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스컬핑을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무브도 써도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 시프트로 이렇게 퍼뜨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네 그리고 디바이드를 낮추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쪽이 내가 만들고자 했던 부드럽게 풀리게 될 겁니다. 요런데 그리고 자, 다 낮추시고 버텍스 노가다 얘는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냥 여기서 무브 쓰면 되죠. 그쵸? 요렇게 디바이드 주시고 여기는 근데 와이어가 들어갔지? 원래 있었나? 잠시만요. 아, 이 뒤쪽에 있는 거였죠? 요 와이어도 지금 봤을 때는 얘 합쳐도 될 것 같네요. 합치고 퍼뜨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요렇게 이왕 있으니까 요렇게 무브 지브러시가 훨씬 편하죠? 디바이드 주고 혹시 쭈글쭈글한 거 있나? 보시면 쭈글쭈글한 거 있다. 평평하게 펴주고 싶다 하면 H폴리시 쓰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디바이드 다시 다 낮추시고 익스포트 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SMT를 키시면 안 돼요. 키면 이 엣지 잡아놓은 거가 퍼집니다. 그래서 그 SMT를 꼭 끄시고 디바이드를 주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됐죠? 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오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정신을 못 차린 거기 때문에 여긴 지워주시고요. 자, 이거 아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했었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이렇게 위로 쭉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얘 지워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좀 안 맞다 싶으면 요거 살짝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터보 스무스 해볼게요. 그럼 아까보다 보세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됐고요. 그러면 자, 일단 다 여기 다 해결됐고 자, 이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터보 스무스 좀 줘볼게요. 자, 주게 되면 여기 칼날이 잡히긴 잡히는데 여기 조금 와이어가 꼬여요. 그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요? 아까 우리가 잡아놓은 거 이상한 게 와이어가 들어갔죠. 여기에 저희가 버텍스가 여기 하나 남아있었나봐요. 이쪽에. 그러면서 얘가 억지로 이렇게 와이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와이어 잘 못 쓰면 그냥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엣지 잡혔죠? 여기 이제 엣지 잡으면 되죠? 요런 거.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도 지금 오각형이 여기 엄청 많았었나 보네요. 얘가 이런 식으로 지브러시 갔다 오면서 오각형을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정리하시고 어차피 와이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친구 여기로 가서 이제 됐고 자, 요 친구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이쪽 잡혀야 되죠. 그쵸? 네. 물론 이 친구 여기 날이 잡히는 것도 맞는데 얘가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와이어 이 테두리를 잡아주는 거는 흐름을 방향을 길을 터줘야 돼요. 얘가 길을 잘못된 곳으로 터주면 그쪽으로 휘어버립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이 안쪽도 하나 잡아야 되죠. 얘가 꺾이는 부위니까 우리가 와이어 처음에 중심이 되는 애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아간다 그랬었죠. 됐습니다. 요것도 그냥 여기서 중간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죠. 자, 꼭 오각형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아니, 삼각형 꼭 무조건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돼도 돼요. 크게 문제 안 생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이슈가 하나 있는데, 자, 요런 거 휘는 거. 이거는 지브러시에서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지만, 요런 거. 이건 편한 걸로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꺾이는 데를 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꺾이고 뭔가 튀어나와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일본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동산 찍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는 지워줘야 되죠. 네, 아니 지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여기 사각형이 되고 이렇게 되죠. 네, 요거는 까먹지 말고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혔죠? 자, 근데 얘는 칼날처럼 딱 잡혔어요. 그쵸? 근데 나머지 애들은 칼날처럼 안 잡히고 좀 둥글둥글하게 잡혔죠. 자, 지금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와이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언제든지 그냥 엣지만 추가를 해주시면 엄청 날카로워져요. 이렇게 날카롭게 해주고 싶다. 다만 얘는 이어줘야겠죠. 여기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삼각형에서 멈춰버립니다. 엣지 흐름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 됐죠? 그럼 이제 여기도 엄청 날카로워질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쵸? 엄청 날카로워지고 여기서부터 안 날카롭네? 이유는 우리 이제 알죠? 퍼지죠? 그쵸? 여기에 지금 엄청 좁은데 여기선 퍼져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덜 날카로운 건데 얘는 하나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에 찢으면 되죠. 그쵸? 그러면 날카로워지죠. 요렇게. 근데 여기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안 이쁘게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쵸? 자, 이제 방향 보면 이 친구 방향이 지금 밑으로만 떨어지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휘는 게 난 마음에 안 들어. 나를 한번 봅시다. 근데 실제로 휘어 있기도 하네요. 휘어 있기도 한데, 자, 여기 요렇게 휘어 있긴 합니다. 흐름이 지금 얘를 봤을 때. 근데 혹시라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은 여기서 끊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세요. 물기를 바꿔버렸죠. 제가 이렇게 물기를 바꿔버리면 되죠. 안 휘고. 이렇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물기를 바꾸실 때 여기가 아니라 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하면 여기까지 가고 요렇게 삼각형 써도 된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리고 얘를 지우면 모두 다 사각형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퍼즐 맞추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일본도가 완성이 되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건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지브러시에서 해도 되지만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버텍스 노가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버텍스 노가다로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런 것들. 요런 게 생기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터보스모스 걸고 지브러시 가서 무브로 좀 잡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집착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면 보고 측면 보고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큰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요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네, 여기도 시프트가 있습니다. 시프트를 쓰셔서 좀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네, 나는 이거 시프트 말고 좀 더 확실한 정교하게 잡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시프트 써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FFD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FFD는 부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얘만 버텍스 잡고 FFD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드 서페이스 할 때 Shift랑 FFD는 진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 친구, 네, 복사해서 반대쪽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버텍스 쫙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널찍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브릿지로 해주시면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를 끊어야 되죠? 여기를 끊어야 되죠. 여기 브릿지, 브릿지. 그 다음에 링, 볼더로 잡아주시고 보더로, 그 다음에 엣지 두께 부분 잡아 빼시고 브릿지 하시면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게 해결이 되죠. 얘가 어디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서 못 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에 한번 요거를 브릿지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링 잡고 빼고 다시 주시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스크린으로 제가 붙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니네. 다행이다. 자, 됐고. 자, 이렇게 줬어요. 그쵸? 얘를 붙여도 되지만 아까 뭐라 그랬었죠? 날카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얘를 중간을 아까 넓게 잡은 거를 이렇게 셀렉트 해주시고 얘를 쭉 당겨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좁게. 요게 좀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여기에다가 엣지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엄청 날카로워지겠죠. 물론 이거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당기다 보면 여기가 좀 안 맞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한 요 정도는 안 맞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정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엣지 잡아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스케일로. 근데 저는 보세요. 이거 안 맞는 거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엣지 잡고 이렇게 잡아요. 됐죠? 자, 이제 센터 피봇 해주시고 두께를 이제 잡아주시면 얘는 어차피 날카로워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커브 스무스 할게요. 자, 그러면 일본도가 되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줬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좀 덜 날카로운데? 상관없죠? 엣지 주세요. 그럼 날카로워지지. 그쵸? 그 다음에 좀 더, 나 고증을 지키고 싶어. 그러면 이쪽의 날이,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잡힐 수도 있는데, 자, 요쪽 날이 필요 없어요. 얘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저 중간에. 이해되시나요? 얘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어잉? 저쪽만 줬나 보네. 잠시만요. 이렇게 맞죠? 맞지? 이 두께를 제가 따로 줘서 헷갈렸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더 날카로워지겠죠? 자,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와이어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와이어 흐름을 안 만들면 계속 이 컨트롤이 힘들어요. 다 했고, 이렇게 이게 보고 이제 좀 나는 좀 변태스러우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요 단차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얘가 너무 휘었어. 그럴 때는 지워버리고 엣지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이렇게 이 필요 없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도 되죠.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내려가겠죠. 다 했죠. 이렇게 일본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이브 해놓을게요. 얘도
여기까지가 간단한 오늘 칼 관련돼 있는 하드 서페이스를 좀 했었고, 질문 있나요? 질문?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언리얼 할 건데, 언리얼 하기 전에 하드 서페이스를 한 김에 좀 기초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 엄청 기초적인 건데, 이게 기초적인 거 이꼴 하드 서페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은, 네, 큰 문제 없이 뭐 만드는 거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하드 서페이스 하기 좋은 형태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뭐냐면 요 박스 형태잖아요. 여기서 하드 서페이스가 전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친구의 하드 서페이스에 꺾이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있고 바깥으로 꺾이는 게 있죠. 그쵸? 하드 서페이스는 이 두 개밖에 거의 없습니다. 안쪽으로 꺾이거나 바깥쪽에 꺾이지 안 밖 말고 또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전부입니다. 이게 뭐 많이 꺾이냐 적게 꺾이냐 차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거에 와이어를 그려주는 거를 알게 되면 웬만큼 와이어 흐름을 다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첫 번째로 뭘 해줄 거냐면, 얘를 보조해주는 선이 필요하죠. 이거는 쉽죠. 자, 얘는 쉽습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한 줄 주시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위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음. 자, 어떻게 줄 거냐면, 일단 요렇게 주시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는 필요 없어요. 요 놈은 밑에 부분은 삭제를 시켜 놓을게요. 요렇게 들어가면 이쪽은 다 케어하는 와이어가 생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이제 어디 또 꺾여야 돼요? 얘 꺾여야 되죠. 그쵸? 여기 꺾이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 꺾이는 걸 했고, 자, 그럼 여기 엣지를 줘야겠죠. 자, 이거 할 때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엣지를 하나 지워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줘요. 그 다음에 다시 붙이시면은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 꺾이는데 와이어는 그렸어요. 이제부터는 퍼즐이에요. 퍼즐. 자, 얘 붙이면 되고 얘 붙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자, 해결 안 된 부위가 어디 있죠? 지금 해결이 한 군데 안 됐죠? 어디 있어요? 여기. 요 놈이 안 됐죠? 삼각형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꺾임이에요. 뭐냐면 안쪽 꺾임이 와이어 만들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왜냐면 바깥 꺾임은 쉬운데 안쪽 꺾임은 얘를 케어해 줄 놈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 바깥쪽 그냥 쌩깐다 치면 이 친구 이렇게잖아요. 그쵸? 자, 요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머리가 아픈 게, 저희는 이렇게 주면 해결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건 얘한테까지 가기 때문에 이쪽 정리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만약에 이쪽도 이제 엣지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또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요 상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요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보조해줄 중간 엣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건들지 않고 얘는 여기 안에서 놀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안에서 놀아봅시다.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그쵸? 그럼 얘도 해줄 수 있고 이제 여기서는 그게 없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둬주는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하드석 끝난 거예요. 그쵸? 하드석 끝났어요. 얘는 꺾이는데 잡았으니까 와이어 완전 이쁘죠? 이쁘고. 자, 이제 바깥쪽 하면 되겠죠? 바깥쪽은 쉽다 했죠? 바깥쪽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깥 꺾임이죠? 자, 여기 엣지 하나 줘요. 그 다음에 흐름은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필요 없을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 페이스 지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잡아주고요. 여기 엣지 잡아줘요. 그리고 캡으로 씌워놔요. 자, 1차 끝. 이게 미들폴 1차입니다. 선생님 여기 오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인데요. 그쵸? 네. 지금 1차라 했잖아요. 2차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차 미들폴. 2차 미들폴이 아니라 하드석. 2차 미들폴에서 하드석 갈 때 엣지 잡는 작업하죠. 우리 아까 전에 날카롭게 잡고, 뭐, 넓게 잡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할 건데, 네, 지금 봤을 때,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꺾이는 거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여기는, 뭐, 한 요 정도 넓이로 잡아줄 겁니다. 요렇게 하나 잡아주고, 이제 보조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링으로 한 바퀴 돌아갑니다. 여기 한번 잡아주고, 여기 요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얘는. 자, 보세요. 합칩니다. 지우면 끝나요. 그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요게 왜 안 될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엣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아주는 흐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합치시고 지워주면, 여기서는 이제 마음껏 또 놀 수 있잖아. 더 날카롭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엣지 흐름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요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요게 그냥 하드 서페이스, 그러니까 미들에서 하드 서 갈 때 그냥 이게 전부예요.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언리얼 가봅시다. 라이팅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 라이팅 수업은 회원님 걸로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회원님 걸로 좀 작업을 할게요.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그냥 저는 진행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아, 있구나. 없으면 빨리 하려고 하고 갈라 했는데. 오늘 라이팅 할 때 아주 기초적인 거와 그냥,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이것만 알면 그냥 전부 웬만큼 할 수 있다. 정도로 디테일하게. 저번에 언리얼 세팅하는 거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라이팅을 엄청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초보가 할 수 있게.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수업은.